안녕하세요, 김미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만들어진 API 라이브러리 코드를 리프토링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API는 API를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한다면 데이터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고요.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PI 인터페이스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API를 호출을 하는지 어떤 파라미터를 받는지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사용하는 함수를 구현해야 되는데요. 지금 선언도 한 2줄, 구현도 한 3줄이면 끝나는 코드고요. 여기서 가장 문제는 모든 API가 뭉쳐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점점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API로 담당자들이 몰리게 될 겁니다. 요게 문제가 하나 있고요. 가능한 개선하면 좋을 수 있는 거는 데이터 클래스를 선언을 하려면 100라인쯤에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다시 한번 선언을 할 때는 200라인, 300라인쯤에 또 적어야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하는 코드를 적어야 될 때는 1000라인쯤에 적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내가 기술해야 될 게 라인 수가 따로따로인 게 계산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거는 최대한 압축시켜 놓은 거라 가지고 최대한 압축시켰다는 게 요청하고 응답받는 데이터 클래스는 정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인터페이스 선언하는 것도 한 2줄이면 끝나는 상황이고요. 구현도 몇 라인 안 되기 때문에 API에 필요한 데이터만 딱딱딱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코드를 압축시키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첫 번째 먼저 이렇게 코드를 압축시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동작권 가는 코드를 먼저 작성해서 테스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통 요소를 함수로 작성한 다음에 클래스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특별할 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코드를 작성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건데, 이런 작업을 하시면 좋을 수 있고요. 그 API를 만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리프레핏을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사용법을 알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는 이런 처리 루프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로 이제 만든 형태를 취한 거고요. 했던 작업은 메인 펑션은 이런 식으로 그 리프로핏에 이제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단순화 시킨 거는 오유 처리가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유 처리가 일반적이라는 거는 API에서 오유가 나면 그냥 토스트를 띄워주고 마는 요런 거를 이걸 호출하는 측에서 아무 코딩 없이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앱토스트를 이제 출력하는 요소를 넣어놨는데, 문제는 앱토스트는 컨텍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컨텍스트를 쓸 건지, 그 다음에 이 컨텍스트의 초기화 타이밍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해결한 상황은 특별할 건 없습니다. 아까 전에 공통적인 요소를 API 리퀘스터라는 액션 클래스로 만든 겁니다. 액션 클래스를 이제 각각의 모듈에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등기를 한 거고요. 파일이 이제 나눠졌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훨씬 그 충돌 가능성도 적어지고 모듈화가 정리된 모습이고요. 특별한 패턴도 사용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액션 클래스만 하나 정의를 한 형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계속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전히 함수가 길어지면 아까 전처럼 코드가 응집성이 없고 좀 멀리 떨어진 라인 수에 적어줘야 되는 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요 문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API 모듈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그다지 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요게 커질 때 이제 개선을 생각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만들 때 딱 그런 식으로 작성했죠. 230라인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고 이제 자동으로 날아가고 메시지도 작성할 수 있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과연 API 쪽에서는 적합한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작성 빈도가 지금 API보다 떨어집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도 꽤나 자주 업데이트 결정을 하는 모듈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보다 API 추가하는 모듈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과연 API 하나가 추가될 때 클래스를 하나가 또 추가되는 구조가 과연 개발자한테 간편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 코드는 쫙 풀어버리면은 한 600라인은 되는 코드들을 제가 정말 압축시켜 놓은 형태인데, 지금 요 형태는 이미 꽤 압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용하는 모습이 데이터 클래스 선언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인터페이스도 결국 어떤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호출할 건지 정의해줘야 되는 게 맞고, 실제 구현하는 코드도 거의 한 줄 혹은 두 줄로 처리되는 상황을 압축시켜 놓은 거라, 최대한 지금 압축시킬 건 다 압축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더 효율성을 뽑아내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API 리퀘스트라는 액션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거를 상세 클래스가 처리하도록 해놓은 상황이고요. 웹에서는 제가 요거를 상속 구조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속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액션 클래스의 포함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상속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그냥 딱히 액션 클래스 리퀘스터 말고는 딱히 이용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지금처럼 액션 클래스로 빼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의 경우에는 클래스를 작성할 때 이게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부호 클래스가 어떻게 구현되고 그런 거를 동작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첫 번째. 이게 좀 더 유연한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포함 구조로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구성입니다. 감사합니다.